이게 잘못하면 엔비디아 혼자만 돈 버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 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40배라는 건 엄청난 성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사다가 투자하는 데들이 저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인데 가장 재미를 본 대표적인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엔진입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체크를 해보니까 단 1%도 못 늘렸어요. 인공지능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 한다면 모든 분들이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세상이 바뀔 거야. 맞는데 지금보다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투자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 매출 증가는 안 일어나고 비용만 드는.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적 보셨죠? 네네. 잘 나온 거죠? 아, 엄청난 거죠. 네. 예. AI, 그러니까 광풍, 열기, 거품 얘기하는데 네. 적어도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으로는 진짜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펀더멘탈 정말로 영어 써서 좀 어메이징합니다. 예,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시간 외에서도 지금 뭐 7%, 8% 오르고 합치면 어제 하루에만 10% 네. 지금까지 오르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스닥백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또 그렇게 오르는 게 또 네, 놀랍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앞에서 좋은 얘기들은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잘못하면 엔비디아 혼자만 돈 버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이제 2000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한 차트입니다. 이 노란색 선이 엔비디아의 PSR입니다. 뭐냐면 통상 우리 PER 보잖아요. 네. 매출에서 비용 빼고 남는 이익 가지고 보통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매출액 대비로 보는데 지금 39배가 이게 2주 전이니까 지금 어제 뭐 오늘 하면 다시 이건 거의 40배 넘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 거의 PSR이 40배는 PER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40배라는 건 엄청난 성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이 엄청 늘 거예요.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더 좋을 거다라는 거에 그쵸. 더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분기에 특히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거의 30%또 이 매출이 더 증가한다라고 가이던스를 줬으니까 네. 놀라운 건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사다가 투자하는 데들이 저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인데 이네들도 과거에 2000년대에 엄청나게 높은 닷컴 버블 때 높은 밸류에이션 PESR 보였고 그 당시 엔비디아의 위치에 시스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스코도 똑같이 이제 엄청나게 올랐다가 전반적으로 일단 나중에 이제 쭉 내려왔던 과거의 경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되게 재미있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있었는데 네. 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사서 가장 재미를 본 대표적인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엔진입니다. 그 소위 이제 오픈 API, 오픈 AI를 이용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걸 통해 갖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을 통해서 구글을 따라잡을 거야. 그런 검색 엔진 시장에서.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체크를 해보니까 단 1%도 못 늘렸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화끈하고 뜨거운 건 분명하고 대세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도 분명한데 문제는 그 안에서 그걸 응용해 갖고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업체들이 엔비디아에서 계속 주구리장창 사다가 인공지능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또 엔비디아 이러한 것 때문에 나머지들의 인공지능 그 테마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이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세상이 바뀔 거야. 맞는데 지금보다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엔비디아부터 그렇게 비싼 돈 주서 사업가서 투자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 매출 증가는 안 일어나고 비용만 드는 그런 구도.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검색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전혀 늘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호할 때 좀
그래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AI가 퍼질 거기 때문에 그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칩이야 많이 팔리겠지만 그럼 엔비디아는 성장하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 비용만 많이 들고 수익 창출까지는 좀 많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상승은 어쨌든지 간에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는 것에는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펀더멘탈만 보면 충분히 기세는 있고요. 네. 다만 여기 두 번째 또 하는 건 이제 유동성 이슈가 있고요. 네. 유동성을 지금 꺾고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잭슨홀 미틸도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 또 어제 오히려 나쁜 경제 지표들을 보고 오히려 좋아한 것이 연준이 다시 혹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방향성 자체는 유동성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을 때는 높은 멀티플을 당연스럽게 그러니까 적용을 해주지만 유동성이 줄어들 때는 상당히 깐깐해진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장을 보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8월은 원래 좀 조정장이야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하더라도 약세 그러니까 침체가 안 오는 건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국채 금리가 굉장히 올라서 또 주식 시장에 그게 부담을 주거든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채 이따가도 이제 저희가 네. 금리 얘기하겠지만 네.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것도 플러스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채권 공급이 과해지면서 느는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수급적인 것들. 예.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도 다시 좀 튀려고 하고 있고 예컨대 궁극적으로 하면서 국채 금리,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문제고 이것은 아까 봤던 그러한 고성장 기업들의 높은 멀티플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작용할 수 있어서 당장은 화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올 초부터 7월 정도까지 봤었던 엄청난 급격한 상승세의 유동성 장세에 하고는 또 다른 이제 국면을 볼 수 있어서 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자료 좀 볼게요. 그래서 침체 없는 약세장 및 개선 경로를 따라서 근데 상황이 달라진다면 이거 상당히 예. 흥미로워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사실은 제가 여기 출연할 때만 해도 뭐 지금이 노랜딩이냐 뭐 경착륙이냐 뭐 연착륙이냐 한때 엄청 뜨거웠죠. 예, 노랜딩이냐 뭐 여러 가지 무착륙이냐 다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다 컨센서스는 연착륙 그러니까 소위 경착륙 없는 연착륙으로 모아졌고요. 지금 차트가 뭐냐면 현재 이 버전이 지금 현재 그 연초 이후에 지금 작년 초 이후에 한번 조정받았다가 약세장 받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이 경로는 통상 과거의 경험상 소위 그 침체 없는 그러니까 단순한 약세장의 경로를 정확하게 잘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거꾸로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미 앞으로 절대 경착륙은 없을 거야, 침체 없을 거야를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조금만 뭐라도 삐끗하면은 가격이 이미 충분히 많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악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사실은 나왔던 것들이 연준의 입만 보고 있는 거죠. 연준이 이제 앞으로 조절해 줄 거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어찌 보면 유지될 수만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그 소위 이제 높게 오래. 가져간다면 거기에 이제 장기 금리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유지가 되면 사실은 여기에서 이 아래 과거의 그런 침체 때 내려온 이러한 그 하락폭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다. 왜냐하면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지금 상황에서는 다 굿뉴스, 항상 호재만 지금 반영이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악재가 터졌을 때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염두에 둘 만한 지금 주가 레벨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실적단이 좀 버텨준다면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기업이 돈을 잘 벌면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실적들을 보자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려보다는 잘 나온 수준 아닐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맞습니다.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 걸 보면 네. 유럽만 제하고 특히 미국 같은 기준으로는 컨센서스 대비 소위 예상치 네. 대비 거의 80% 이상이 다 비트를 했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엄청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대 수준을 충분히 낮춰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는 다들 넘어섰는데 미리 그 전에 기대 수준을 충분히 낮춰놓고 엄살 부렸다가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상당히 쉬웠다. 근데 문제는 올해 워낙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속성상 이것이 이제 소위 정당화되려면 앞으로 결국은 실적이 좋을 거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이제 지금 3분기, 4분기의 수준 자체는 더 올라가 있죠. 지금 특히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는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보다 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1, 2분기는 생각보다 침체 우려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를 엄청 낮춰놓고 실제치는 더 좋아지는 이 모습이 시장에 되게 긍정적으로 미쳤는데 이제 수준이 많이 허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넘어가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 시즌이 조금 더 이게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2분기 실제로 컨센서스 넘었을 때 그 소위 주가가 랠리를 보이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미스했을 때 하회하는 게 훨씬 더 컸어요. 그만큼 이제 뒤로 가서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깐깐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반영하셔야 되고 뒤로 갈수록 지금 소위 허들이 높아진 네. 그러니까 높이 뛰기 하는 사람들이 계속 높이다 보면 결국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커진 상황은 분명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자료에 보면 2분기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 기대치를 좀 쉽게 넘었던 거고 3분기나 4분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높거든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이익이 이제 뒤가 좋아야지 우상향 해야만 목표 주가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애널리스트의 성향은 항상 그러니까 우상향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추정치는 되게 낮춰놓고 주가는 올라갈 거야. 이건 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상 애널리스트의 성격은 지금 당장은 안 좋아도 예상했더라도 뒤는 좋아질 거다라고 만드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성향을 보면 처음에 연초에 추정한 것보다 연말이 항상 낮아요.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실적보다 그 주가가 먼저 가면 대부분 뒤를 다 밀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에서 좀 또 먼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애널리스트들의 속성도 이제 저도 이제 바텀 애널리스트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염두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은 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10년물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4.3이라는 숫자가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좀 무겁다.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4.3을 넘어서서 예상이 뭐 4.5, 4.7 그 이상도 갈 수 있어라는 좀 험악한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시장을 좀 짓눌렀거든요. 한동안 물론 어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뉴 노멀이 그러니까 올드 노멀이 되고 다시 이제 소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가 상당히 한 뉴 노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걸 돌파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소위 구루, 이 업계의 구루라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계속 실어주고 있는데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 이제 첫 번째 소위 채권왕이라 했던 네. 빌 그로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정 10년물 금리는 4.5%야. 다들 깜짝 놀랐었죠. 근데 두 번째로 그다음 며칠 있다가 썸머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4.75야. 더 올렸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화제가 됐어요. 대단한 네.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5%대를 볼 것이다. 이건 참. 엄청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난 15년이 어찌 보면 장기 30년, 40년 기준을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였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2008년, 7년 이전으로 가보면 평균이 4%대였어요. 4에서 5%대.
그래서 보통 인플레이션 2%에 실질 금리 2%, 거기다 이제 소위 텀 프리미엄에서 기간 프리미엄 뭐 한 101%, 그럼 이렇게 다 합치면 5%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그것이 전에 과거의 컨센서스고 형제 경제 성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사실은 지난 15년이 사실은 예외적인 현상이었고 이전이 오히려 더 과거로 되돌아간다고 본다면 사실 이분들이 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채권이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연준 바라보면서 다시 금리는 다시 옛날 수준으로 내려갈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율배반적이죠. 그렇게 내려가려면 침체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침체가 오면서 주식시장도 좋고 채권은 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이제는 서로 그러니까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논리로 가고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사실 시장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2006년도 8년도에는 금리가 올라간 과정에서 채권들을 사실은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 숏을 해놨어요. 많이 팔아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난 15년간의 그 소위 이제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떨어질 거야. 지금 올라가다.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야, 금리에. 네. 이런 예측하에 채권들을 엄청나게 지금 쟁여놨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차트에 나온 건데 이게 펀드 매니저들의 미국의 10년물 국제 선물 순매수 포지션 보시면은 지금 역대급으로 과거에 지금 코로나 위기 전후보다도 지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이 엄청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향후 배팅이 침체가 감안된 둔화가 감안된 금리 하락을 예측하면서 투자를 했다는 측면에서 많이 앞에서 그 구루들이 예측한 대로 금리가 더 높이 계속 간다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그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지셔닝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2007년 이후에 고공행진을 하는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본부장님도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뭐 수급적인 이유도 있고 생각보다 경제가 강하다 뭐 이런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연준은 우리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고 더 올릴 수 있어라고 사실 계속해서 얘기를 어떻게 보면 했는데 시장이 좀 믿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걸 뒤늦게 좀 반영한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본부장님?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제일 걱정하는 문제는 연준의 입장은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네. 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13분, 그러니까 그분 중에 18분이죠. 그 중에 실제로 2명만 완벽한 그 비둘기이고 나머지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중간 매파냐, 센 매파냐 뭐 이 차이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정도 높이,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제 피크가 그 인플레이션이 9% 그렇습니다. YY 네. 성장률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7%가 보통 넘어가는 게 왔을 때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한번 크게 올랐다가 떨어져서 낮게 유지되는 이게 아니고 통상은 한 번 왔다가 두 번째 또 한 번 왔다가 심지어 세 번까지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해서 밀물처럼 계속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네. 상당히 70년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선이 그 당시에 미국의 CPI, 헤드라인 CPI YY 증가율이고요. 66년부터 82년까지인가요? 그렇죠. 네. 네, 상당히 긴 건데 네. 거기에 피팅을 해놓은 겁니다. 맞춰놓은 건데 그러니까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의 CPI를 맞춰놨는데 모양이 어떠세요? 신기하게 따라가고 있죠. 그 주황색 선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이 주황색은 네. 2013년부터 23년까지. 그렇죠. 이 노란색 선이 네. 거의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모양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 이게 헤드라인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소위 그 식품과 에너지를 뺀 것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사실은 연준에서 매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단은 그 기저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통상 이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거든요.
계속 지금 사실은 물가 수준은 계속 높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차를 두고 끈적끈적한 뭐 월급이니 임대료니 이런 거를 계속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다시 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1차, 2차 계속 새로운 파도처럼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도록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안 되도록 상당히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거에 이제 그러다 거기에다 플러스 아까 제가 그 수급 얘기도 했지만 저희 그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하려다 보면 내가 그렇게 오래 들고 있어 주려면 10년물, 20년물, 30년 오래 들고 있어 주려면 나한테 금리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요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번에도 20년물, 지금 앞으로 이제 20년물, 30년물 발행될 텐데 생각보다 좀 높게 될까봐 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네네. 금리를.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깐깐해진다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건 거꾸로 말하면 또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을 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엔비디아로 되돌아가면 우리가 상반기에 봤던 엄청난 유동성 장세 좋고 실제로 또 AI 열기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란 게 일부 반영은 돼 있지만 이거하고 또 밸류에이션은 또 다른 이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는 왜냐하면 그건 자산에 대한 모든 평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공행진하거나 앞서 본 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그것에 대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들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모두가 환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염두에 두고 항상 투자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